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소윤기입니다. 어, 사실은 제가 콘레드에서 예전에는 1년에 2번씩 굉장히 큰 국제 행사를 했었어요. 그랜 볼룸이었었는데 오랜만에 콘레드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아주 많이 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밖에도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많은 여러분들의 아마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오가나이저이기 때문에 먼저 인트로로 이 행사를 어떻게 감상할 것인지를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중간으로 해가지고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의 앞부분은 전체적인 거를 조망하는 그런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인트로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굉장히 중요한 메인의 세션들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CBDC 그 다음에 디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증평가, 위험 관리랑 관련해 가지고 인증평가, 보험,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이렇게 리스크 관리, 투자. 마지막 세션은 굉장히 어려운 세션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바이와 아프리카를 연결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세션, 그러니까 줌으로 대화하는 세션이 이제 1부의 마지막 세션으로 준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이 활성화되는 세상이 메타버스의 세상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부동산, 메타버스 관광, 그리고 메타버스의 마케팅, 그리고 NFT, 메타버스 NFT, 페이먼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중위험, 저위험, 중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팝.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못 들어오신 분도 많은데 밖에는 이제 많은 돈을 들인 스폰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의 발표 시간은 10분, 15분으로 대단히 짧아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밖에서 스폰서들하고 상담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지도 다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신데 저는 평생 투자하는 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부정사업본부를 그만둘 때까지 투자하는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투자하는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수가 돼가지고 투자 관련된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자마자 이제 제가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메타버스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자산의 세상이 열리고 있다. 어떤 디지털 자산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여러 사업 기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로 만들자. 노동에서 해방되는 인간. 이렇게 6개의 꼭지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신대륙을 찾아서 다녔던 역사이기도 하죠. 근데 인류가 드디어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큰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시작은 2014년도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은 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 페이스북하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회사는 구글입니다. 광고 시장을 놓고 둘이 구글과 페이스북은 항상 경쟁을 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은 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은 바로 이제 구글은 매직립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고요. 그때 왼쪽에 있는 그 이 동영상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AR 동영상이 있는데 사기 영상으로 거의 조 단위에 달하는 돈을 이제 조달을 했죠, 이 회사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회사가 한 거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인수를 해가지고 서비스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이런 AR 서비스가 있고 애플은 아마도 내년이면 안경만 끼면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야기가 이제 참고할 만합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와 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한때 유행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여드렸다시피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일이고 지금 보여드린 이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가장 정보가 많은 기업들이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쭉 강의하면서 트래킹을 했지만 끊임없이 투자와 M&A를 통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구체화시켰고 그것이 드디어 이제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는 잠깐 지나가는 주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려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있는 모든 거는 다 디지털이고요.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대상은 디지털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어떤 리스크를 커버해야 된다면 그건 무조건 디지털 자산 보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메타버스와 함께 디지털 세상이 완전히 이제 활짝 열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디지털 자산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를 연역적으로 이제 디파인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가상 자산이 물론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거고요. 이제는 법정 화폐들도 다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죠. 그게 CBDC라고 불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모든 자산, 금융 자산,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런 것들, 실물 자산, 부동산, 금, 은 이런 귀금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디지털화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막 뜨고 있는 것이 이제 지적 재산권이랑 관련돼 있는 음악, 미술, 만화, 영화, 콘텐츠라고 불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고 이게 이제 NFT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유권이 보장이 되고 이동하면서도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고 복제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훨씬 더 큰 세상은 데이터의 세상입니다. 데이터가 자산으로 바뀔 겁니다. 데이터는 그동안 자산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NFT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가 블록체인을 만나서 카피를 하지 못하게 되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시작을 하고 있고 마이데이터에서 아직 블록체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지금처럼 자기 그 고객들의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이데이터 사업은 블록체인이랑 연결해가지고 개인들의 정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이 다 잘라져 있었잖아요. 그죠? 은행은 돈, 그다음에 증권은 증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다 나눠져 있고, 실물자산도 다 이런 모든 시장들이 다 파편화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자산이 되면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지갑 속으로 모든 자산이 다 들어옵니다. 그 자산 속에는 모든 종류의 자산, 모든 국가의 자산이 여기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에는 지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는 클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어떤 자산하고도 어떤 국가하고도 모두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것이 디지털 자산의 세상입니다. 어떤 것들은 고유성, 비고유성, 난성접을 이제 이거는 지금은 건너뛰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뒷세션에서 우리 여기 임종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겠고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국가의 화폐가 이제 그 디지털화되면 그건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가 CBDC라고 하는 것이 발행이 되면 CBDC는 지금 여러분들이 코인 살려면 거래소 가야 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엄청난 장벽을 한순간에 없애고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게 CBDC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갑 하나 있으면 이제는 거래소에 가가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가상자산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발은 내 돈이잖아요, 내 돈. 그게 CBDC의 세상입니다. CBDC가 디지털 자산으로 가는 세상을 급격하게
확장시키고 속도를 앞당길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디지털 자산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는 NFT의 형태로 거래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업 모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업 모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따로 쭉 써놨죠.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 평가를 하고 거래가 되고 투자를 하고 보관하고 보험을 드는 이게 이제 가장 메이저 비즈니스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NFT가 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NFT는 이 저 제일 오른쪽에 블록체인 이후의 일만 책임지는 거지 그 앞단에 거에 대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원본이 날아가든지 보관되다가 파괴가 되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디지털 자산 등록이랑 관련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문질, 도난, 망실, 해킹, 사고, 법적인 분쟁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건 블록체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도 공신력이 있는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 등등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도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래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은 업비트가 모든 시장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NFT 시장의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탑 20 정도 되는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게임하는데 미술을 하는데 뭐 다 종류별로 그냥 가상 부동산 같은 모델 다양한 모델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금 현재 가상 자산의 세상처럼 독식할 수 있는 세상이 전혀 아니다. 여러 군데가 그 종류에 따라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지만 이게 지금 전통 금융 서비스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하고 비교할 때 그렇지만은 앞으로 벌어질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은 가운데 있는 세파이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누가 할 것이냐, 보관을 탈중앙화되어 있으면 보관을 누가 할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 돈이 가장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나서는 피델리티에 맡길까요? 블록체인에 맡기면 되는데 왜 피델리티에 맡기나요? 피델리티는 어떻게 하나요? 피델리티는 노후에 다시 보험을 듭니다. 이게 세파이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세상하고 이 중앙 집중화된 파이낸스의 세상하고는 같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의 허브 국가로 만들자. 우리나라는 지금 가상자산 거래액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잖아요. 뭐 2등 정도 되는 그런 국가고 우리나라는 인프라도 되게 잘 발달돼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있고 많은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금을 자본이득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없애라.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자산이 우리나라로 모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무수히 많은 일자리와 무수히 많은 이노베이션과 산업들이 탄생하게 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을 리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를 지배할까봐 두려워서 사람의 뇌에다가 인공지능을 장착을 해가지고 사람이 인공지능이랑 대화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뉴럴링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메타버스의 세상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 손오공 소유기 봤잖아요. 털을 뽑아가지고 훅 불면은 나의 분신이 수천 마리의 손오공들이 나랑 똑같이 적이랑 싸워주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들이 생길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에 다 우리 분신 아바타들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분신 아바타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점점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아바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때로는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인류는 드디어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큐텍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인큐텍은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는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저희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송인규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